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입니다. 자, 개인이 1조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연말 폐장 앞두고 거래 부진 맞물리면서 모멘텀이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기업 챙겨주실 분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시간호에서 강했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데뷔를 했다고 하면은 폭등 랠리가 이어지거나 투심이 집중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변동성을 강하게 보인 신규 상장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의 경우에는 10%대 상한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일단 처음에 데뷔 신고식을 치르자마자 폭등 랠리를 보이고 나서 둘째 날에 정규장에서 급락세를 보였었죠. 근데 다시금 시간외에서 급등세로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에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리노스는 9.98% 상한가까지 역시 올라간 모습인데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STO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인데요. 각각 9.92%, 8.27%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4월까지 조각투자시장 개설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간만에 STO 테마가 들썩였죠. 이 안에서 관련주의 흐름 돋보였고요. EM넷은 9.92% 올랐는데 네이버 치즈직이 돌풍을 보이고 있죠. 한국의 트위치를 넘을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는 가운데 게임 스트리밍 업계에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관련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EM넷도 함께 올라온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STO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쪽 봐야 될까요? 네, 대표님 어떨까요? 네, 일단 STO 쪽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sek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에서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좀 시초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STO 쪽은 갑자기 정부에서 법적인 규제를 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쪽 관련해서 STO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또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규모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봤을 때 시장 규모가 한 360조 원대에 또 이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각 투자라는 게 고가의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와인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런 지적재산권과 어떤 그런 실물 자산들에 연결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범위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대장격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관련주로 보면은 K옥션, 네, 서울옥션도 이제 이런 STO 관련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현재 이런 지적 재산권을 좀 다량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타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지식 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관련해서 조각 투자 증권시장 시범 개설 준비 내년 4월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4월까지 이 투자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좀 가봐야 될까요? 네,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가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상 또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은 네네. 이게 또 재료 소멸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4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떤 그런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게 좀 재료가 이미 시장에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변동폭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효성그룹 계열사 전자 결제 관련돼서 간편 결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챙겨주시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사실 NFT 관련해서 뭐 급등을 했다가 뭐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면은 이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었던 만큼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11,000원 이상대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1,0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조금 분할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인 14,000원대까지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목표가 14,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STO 시장 개와 둘러싼 기대감으로 테마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개인 물량들 쏟아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움직임 나왔었는데 물량 소화 거치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코스피는 올라왔습니다. 자, 개인 매매 비중 높은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하락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자,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연속적으로 이어진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2차 전지가 내년에 상저 하고의 흐름이 관측이 될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삼성물산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높아진 주주들의 목소리에 주가도 화답하고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치즈직이 한국 트위치를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거래일째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미래의 성장 동력, 합병 이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 증가 2자릿수 수익성 유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기관의 경우에는 일단은 포스코 DX에 주목을 하면서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8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 M&A 불확실성을 해소한 면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앞선 코너에서도 반도체 얘기해 주셨었는데 대장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역시 앞서서 외국인은 기아를 봤다면 현대차는 이제 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T 배당 관련해서 많이들 보실 텐데 1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눈에 들어오고요. 반도체도 역시나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쪽 볼까요? 네,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에코프로비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 때일까요? 우선은 이게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나치게 어떤 그런 목표가를 좀 높게 잡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를 하고 있죠. 뭐 이에 따라서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지금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달 이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상반기에 이 주도 업종이 전기차에서 하반기 반도체로 바뀐 지 굉장히 좀 오래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은 이미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은 조금 쉬어가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PBR 수치를 보게 되면은 19배 수준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몸값이 한 19배 정도 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좀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현재 뭐 4%대에서 5%대로 매출액 대비 사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런 돈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수주 공백기에도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앞으로 또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뭐 IRA 관련해서도 이제 불안정성 등 이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좀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등이 이제 나올 시에 이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분간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에코프로-VM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28만 4천 원대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데 뭐 어제 종가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제 부근인 한 35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VM 만나보셨고요.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유가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유럽 쪽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유가 하락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뭐 이제 감산 정책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또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중동 확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 효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런 이제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화물 사업 부분을 대폭 또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객기 이제 비중만큼 이런 화물 사업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또 이제 이런 화물 산업이 4분기부터 또 성수기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에 월간 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11월만 보더라도 올해 이제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7천 톤 정도로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이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한 10%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중국발 어떠한 전자상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 물량도 이제 4분기가 항상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한 4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인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는 이제 결말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개였던 기업이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는 경쟁사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독과점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여객 비용 상승 효과로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특히나 유가 하락 투자 포인트로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해외 직구 급증하는 데 따른 수혜주로도 꼽아주셨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합
합병 인수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확인해보죠. 네, 가격은 이제 뭐 어제 종가 부근 24,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8,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오늘장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또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만큼 이 기세가 지금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톡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보톡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톡신 4사 중에서 이제 생산 규모가 뭐 압도적인 1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뭐 이제 대웅제약이 있겠고요. 그리고 휴젤 그리고 휴온스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캐파 능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휴젤이 1위인데 일단 해외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캐파 규모가 가장 큰 메디톡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액상형 톡신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에 이제 미국 쪽에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이런 톡신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약 7조 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메디톡스가 점유율을 1%만 차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이제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5%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액이 또 1,000억까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메디톡스가 얼마나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메디톡스의 어떤 전체적인 멀티플도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기대 가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어제 종가 부근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은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30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은 공략주 메디톡스 챙겨주셨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슬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